어쪽 분절성. 자, 분절됐다는 것은 끊었다 그 말 아닌가? 나누어서 끊었다 이런 말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언어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원래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끊어서 표현한다. 연속되는 것을 끊어서 표현한다. 자, 그 예문 봅시다. 예문 보시면 현실 세계에서 무지개 색깔 그리는데요. 자, 무지개 색깔을 보시면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빨주, 노초,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된다는데 빨강색과 주황색 사이에는 경계가 없죠. 전 자연색 색깔이 바뀌어요. 그냥 빨주, 노초, 파남보 하면 여러 색이 조용히 바뀌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빨간색,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황색 끊어버린다고. 끊을 수가 없거든요. 기준이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연속적으로 돼 있어 색깔이. 근데 빨간색, 주황색을 끊어버린다고. 끊을 수가 없는데. 하나 더 봅시다. 밑에 1번 보면 2번 사람의 얼굴 경계. 자, 여기가 뺨이야, 뺨. 여기가 턱이고요. 자, 턱이란 말과 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계가 없죠. 그러니까 턱이라는 단어하고 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뺨에다 뽀뽀한 거는 허용하시는데 턱에다 뽀뽀하면 너 변태할 거야 그랬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허용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뺨과 이마의 경계도 없죠. 붙어 있어요. 근데 이마라는 단어 따로 뺨이라는 단어를 따로 만든 거죠. 손과 손목도 마찬가지로 손목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손목이냐고요. 이게 기준이 없죠. 붙어 있는데 끊어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시간의 흐름도 그랬죠. 자,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시간 흐름 예를 들면 봄, 여름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다고 하지만 봄과 여름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붙어 있죠. 끊을 수가 없다고. 근데 봄과 여름을 끊어서 표현한다고. 어제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란 말과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붙어 있어요. 선생님 영시 기준으로 한 거 아닌가요? 그 영시라는 게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지 봄과 여름처럼 정한 것이지 이해돼요? 그게 딱 끊을 수가 없잖아. 붙어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분절성이야. 그 다음 7번 추상성. 언어는 같은 부류 사물에 대해서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내는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내는 추상화 과정을 거친다.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내는 것을 추상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내는 것을 추상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장미 국화 박혀 있는데요. 꽃을 좋아한다, 꽃을 선물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꽃이 무궁무진해요. 뭐 장미도 있고 국화도 있고 안개꽃도 있고 백합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중에서 뿌리가 있다, 줄기가 있다, 이파리가 있다, 향기가 있다, 무엇이 있다, 무엇이 어쩐다 다 묶어가지고 공통적 속성을 뽑아내. 그런 것들을 꽃이라 하자라고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꽃이란 단어는 추상화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꽃이라고 하는 꽃이 있는 게 아니고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단어가 추상화된 거라는 거죠. 빵 그랬습니다. 피자 그랬어요.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 것들을 묶어서 빵이라고 하자, 피자를 하자 그런 것이지 꼭 정해진 게 아니에요. 분필도 마찬가지죠.
꼭 그렇게 정해진 거 분필이 아니고 이런저런 종류가 많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분필이라고 하잖아. 책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때 꽃과 장미를 보시면요. 꽃과 장미, 꽃을 상위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장미를 하위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어도 좀 알아두세요. 그러면 장미도 또 하위어가 여러 가지 있겠죠. 장미 우리가 종류를 몰라서 그렇지 종류가 한두 가지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닌가? 그것들을 물어서 장미과라고 하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단어하고 장미를 보면 밑에 있는 이 단어가 하위어가 될 것이고 다시 장미는 뭐가 돼? 상위어가 되는 거죠. 그럼 꽃은 항상 상위어가 아니고 만약에 뭐가 있다면 식물이란 말이 있었다. 그럼 식물이 상위어가 되고 얘가 하위어가 되겠죠. 상위어와 하위어 관계, 이 두 관계를 뭐라고 하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두 관계를 상하관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세요. 상하관계 또는 포함관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상하관계, 포함관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단어가 다 추상화된 과정 거친 추상화된 단어구나. 추상화 과정에 거친 추상화된 단어구나. 아시면 되겠네요. 8번 체계성입니다. 7번 추상성. 무엇이 이상하다? 6번이 분별성. 7번이 추상성. 자, 8번 체계성. 언어 기호들은 일정한 규칙. 사용되며 언어의 체계를 갖춘 거죠. 선택 가능한 집합이 규정된다. 1번에 개방적 선택, 2번에 폐쇄 선택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언어가 이루어져. 이걸 다른 말로 규칙성. 체계를 갖춘다. 체계성. 어떤 강사 체계는 규칙성, 문법성을 따로 빼기도 하는데요. 체계성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이 밥이라는 단어 글자와 엇이라는 글자를 보면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개수의 단어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얘는 몇 개밖에 없죠. 먹는다, 먹었다, 먹겠다. 왜 별로 없죠. 몇 개 안 됩니다. 많은 단어를 바꿀 수 있는 것, 많은 걸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개방적 선택이라고 하고 별로 없는 것을 폐쇄적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체크 한번 해볼까요? 기호성,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6번 분절성, 1, 2, 3, 4, 6번 정도는 중요하고요. 한 번도 안 나오는 5번 개방성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번부터 6번까지는 꼭 좀 알아달라. 여기까지가 언어의 특성이었습니다. 넘겨서 6번 언어의 기능 빨간색 밑줄. 자, 언어의 기능이 나왔는데요. 1번 표현의 기능 그렇게 되어 있죠. 2번에 가마적, 3번 친교적, 4번 표적에서 적자로 바꿔도 관계없어요. 표현의 기능을 표현적 기능 이렇게 바꿔도 관계없습니다. 표현적 기능, 표현의 기능. 자, 말하는 사람 화자 동그라미. 말하는 사람은 화자 그러거든요. 화자의 감정, 태도, 지식, 정보를 표현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화자의 감정, 지식, 정보, 태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청자한테.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이 금은 무게가 5g입니다. 이 금은 무게가 5g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금의 무게가 5g이라고 하는 이게 객관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 정보일 수도 있고 지 생각일 수도 있죠. 이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2번 이 책은 참 재밌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죠. 태도도 나오고요. 세 번째, 철수는 공부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사람 태도, 그 사람의 감정이죠. 그 사람 느낌이잖아. 그죠? 공부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알겠죠? 이런 게 표현의 기능, 표현적 기능입니다. 2번, 감화적 기능, 지령적 기능. 듣는 사람, 청자로 하여금 동그라미. 자, 감화적 기능은 청자로 하여금 화자가 요구하는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기능. 청자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듣는 사람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거야. 시킨다고 해서 이거를 명령적 기능, 명령한다고. 지령을 내렸다고 해서 지령적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는 사람, 화자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표현적 기능. 듣는 사람에게 특정 행동을 하라고 시키는 거, 지령을 내리는 거, 명령하는 거, 이건 뭐라 그래? 감화적 기능. 이 감화라는 것은 감동화시켰다는 뜻이에요. 감동화시켰다. 강력한 사회 통제 수단으로 사용된다. 옆에 쭉 몇 줄. 명령, 청유, 표, 법조문, 광고문, 선거에서 쭉 몇 줄. 예문 보시면 어서 학교에 가거라 그랬습니다. 학교에 가라고 명령했죠.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인데요. 여기는 금연 장소입니다. 이건데요. 이거 빨간색 몇 줄. 여기는 금연 장소입니다. 이 말은 자, 여기는 금연 장소입니다. 그 말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뜻 아닐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뜻으로 여기는 금연 구역입니다 라고 하면 감화적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는 금연 지역이라는 정보를 전달한다면 표현적 기능이에요. 둘 다 될 수 있죠. 다만 가로 열고 뜻을 나와 있죠. 경고문 그랬지. 경고문 그랬으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뜻 아닌가? 모든 경고문은 뭔 하지 말라는 뜻이죠. 직접 말하면 기분 나쁠까봐 돌려 말했잖아. 그래서 경고음이란 말 나오면 지령적 기능이고요. 옆에 빨간색 밑줄 간접적 표현이란 말 나와 있죠. 그 말은 여기는 금연 장소입니다라는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니라 돌려 말했다는 거예요. 간접은 돌려 말했죠. 돌려 말했다는 것은 속뜻, 숨은 뜻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아, 이렇게 간접적이란 말 나와도 다 지령적 기능입니다. 다시 간접적 표현이란 말 나와도 무슨 기능이다? 지령적 기능입니다. 간접적 표현이란 말 나와도 지령적 기능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또는 문장 대화 중간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대화하는 상황에서. 알겠죠? 그래도 문장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책은 이 제품은 품질 우수하면서 가기 전에 옆에 광고문 그랬지. 이거 사달라는 거 아닌가? 네 번째, 대전시민은 지서를 잘 지킵니다. 표어라겠죠. 표어 저 뒤에. 지서를 잘 지켜라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뭐야? 지령적 기능 다 돌려 말했죠. 간접적으로. 3번, 친계적 기능, 다른 말로 사교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언어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힘으로써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상대적인 기능. 이 경우는 언어의 의미보다는 밑줄, 언어의 의미보다는 말하는 상황이 중시된다. 옆에 인사말 밑줄. 친계적 기능이란 말이 있는데 친계적이란 말은 친하려고 아, 저 사람은 사교성이 있네. 사교적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친하려고 인사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언어의 의미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언어의 의미는 중요하다. 봐봐, 그거 나오잖아. 언어의 의미보다는 말하는 상황이 중시하다. 의미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야. 말했다는 상황이 중요한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대표적인 인사말이 안녕하세요 아닌가?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했을 때,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합니까? 이 말이죠. 안녕하냐고 물어봤다는데 의미가 중요하냐고. 그 별 중요 없어. 말했다는 상황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물어보면 안녕하세요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해요, 안녕 못해요 하면 좀 또라이입니다. 언어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되죠. 인사한 거잖아. 응? 안녕하세요, 안녕 못해요. 안 된다고. 안녕하세요 물어보면 안녕하세요 대박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말, 즉 친교적 기능은 언어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했다는 상황 자체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뭐 알겠죠? 그러면 사회생활 유지하는 데 사용된 기능 그랬죠. 그럼 원만한 사회생활 하시는 데 도움되는 게 뭐야? 친구적 기능 그랬네. 그럼 인사를 잘하면 원만한 사회생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란 얘기죠. 실제로 인사를 잘하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탔을 때, 집에서 엘리베이터 탔을 때 꼬마들 인사 잘하죠. 참 착하죠. 어느 순간에 크면서 인사 안 하지. 그래. 착한 게 없어져서 그래. 그렇죠. 여러분들 좀 공무원 되려고 뭐 있잖아. 그죠? 공무원 되려고 뭐 있는데, 이제 군 단위로 가면 면사무소 갈 거죠. 시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동으로 발령받으면 주민센터 갈 거죠. 그죠? 아니면 시청, 군청에 가기도 하겠죠. 그렇지 않나? 그랬을 때, 거기 가가지고, 원만한 사회생활 하는데, 유지하는데 기능에 대해서 인사를 잘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부모님이 공무원인 사람들을 한번 여쭤보세요. 엄마, 아빠 출근했을 때, 출근해가지고 인사해? 물어보세요. 꼭 물어봐. 안 합니다. 원만한 사회생활 하기 싫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배운 거하고 달라요. 실제로 인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인사를 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자, 이런 상황에서 서로 인사를 안 하는 분위기인데 가가지고 인사를 막 해. 이쁨 받을까 안 받을까? 이쁨 받을까 안 받을까? 나 같으면 이쁨 줄 것 같은데. 그럼 다 인사 안 하는데 혼자만 싸가지 없이 인사하고 있어. 왕따 당할 수도 있죠. 근데 인사하는 거 좋지 않나? 그지, 인사해야 맞지. 근데 실제로 인사를 다 안 해. 야, 맞죠. 퇴근할 때. 퇴근한다고 인사하고 퇴근해야 돼? 안 한다고 그냥 퇴근해야 돼? 집에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공무원 인사. 그냥 퇴근해요. 그냥 인사 안 해요. 근데 혼자 막 인사해. 그럼 착하다 해줘야 되는데 사회 분위기가 아부한다 했다든가 왕따 당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말이야. 여기 좀 별거가 좀 다르죠. 어쨌거나 사회생활 유지하는 거야. 숨겨지기는. 근데 이게 문장 안에서 대화 상황 안에서 물어봐요. 대화 상황에서 무슨 분이냐 물어보거든. 이걸 판단을 해야 돼. 실은 나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 전체적인 국어 문법에 보면 이 파트는 굉장히 쉬운 파트예요. 언어의 특징이나 언어의 기능 같은 거는 쉬운 파트에 들어간다고. 근데 이런 것부터 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를, 기출문제를 보면, 실제로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시험 보면 이제 기출문제가 나오는데요. 글 안에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에서 이게 나와요. 무슨 일인지 맞춰라. 그렇죠. 그 다음에 개정 7차 문법 교과서가 있거든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학교 다닐 때 화장문이랑 과목을 따로 배우고 책도 따로 배웠다 손 들어오세요. 이런 경우는 개정 7차를 제대로 배운 학교고요. 배운지 안 배운지 기억 안 난 것이 대부분이고 명세코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 옛날 학력고사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6차 과정이에요. 근데 다 배워서 안 배운 이유가 없어요. 그 선생이 있는데 아예 과목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지. 그만큼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라라는 겁니다. 출발선이 달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어는 자기가 못한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알아요. 근데 국어도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남들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보다 영어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본인이 안다고. 내가 출발선이 달라. 쟤는 어차피 학벌이 좋고 쟤는 영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쟤는 여기서 출발은 되지만 나는 여기서 해야 돼.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국어는 그렇게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손 한번 들어볼까요?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말고 고등학교 때 국어 전문하고 국어 단과학원을 다녔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람은 한 번만 들어도 돼요. 배웠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배울 돈을 그만큼 투자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영어는 투자해도 수학은 투자해도 국어 투자 안 했잖아. 그러면 뒤에 처졌다는 걸 알고 부단히 어떻게 해야 돼? 인정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복습하고. 실은 그게 중요해요. 보면 가르치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꿔 말하면 영어는요. 아무리 해도 올라가는 게 차츰 올라가요. 더뎌요. 근데 국어는 한 만큼 올라가요. 한국 사람이잖아. 안 했으니까 그 인정하고 본인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잘 이해를 안 하시더라고.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조합을 한 번만 딸랑 듣고 그만두지 말고 두 번을 듣든 강과를 듣든 보강을 해서 보충을 실력을 키워놔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봅시다. 이 뭐 말하려고 하냐면 화작문, 합법작문, 화작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이에요. 물론 그 교과서도 학교별로 다릅니다. 이게 개정실차죠. 봅시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꽃이 예쁜 여가 있습니다. 꽃이 예쁜 애가 있는데 이게 무슨 기능일까? 표현, 가마, 친교 중에 뭐일 것 같아요? 자, 다수결 한번 봅시다. 표현적 기능이다 손 들어보세요. 가마적 기능이다 손 들어보세요. 친교적 기능이다 손 들어보세요. 표현적 기능이죠? 아, 표현이잖아. 표현한 거 아니에요? 지 생각이잖아. 그죠? 태도도 중중하게 말해주면 꽃이 예쁘네. 그지? 지 생각이잖아. 꽃이 예쁘군요. 꽃이 예쁘네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오빠 꽃이 예쁘네요. 그랬습니다. 꽃을 보고 자 이럴 때 볼까요? 오빠 꽃이 예쁘네요. 자,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좀 어렵죠? 오빠 꽃이 예쁘네요. 그랬어요. 꽃을 사달라는 강화적 기능일까? 꽃이 예쁘다는 지 생각을 나타내는 것일까? 자, 손 한번 들어봅니다. 여기서는 여자들도 달라져요. 사달라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꽃이 예쁘다 말한 것 같은데 손 들어보세요. 이 정도. 아니다. 그건 사달라는 뜻 아닐까요? 손 들어보세요. 아, 여자들도 절반은 아니잖아. 여자의 언어는 남자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시험을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 시험을 내려면 꽃을 사달라며 가로 닫고 이러면 뭐야? 커먼적 기능이지. 근데 시험에 누가 가로 꽃을 사달라며 의지를 하겠냐?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지형적 기능이 되려면. 아까 무슨 표현 나오면 된다고? 그렇죠. 간접적 표현. 이런 말 나오면 지령적 기능을 바뀐다는 거야. 아, 직접 표현한 것은 감정 표현한 건데 사달라는 뜻이 없고. 이게 돼요? 자, 그러면 화작문 교과서가 이게 친교적 기능이 되는 예문이 나와 있어요. 이게 좀 황당한데요. 인사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라는 건데 뒤에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꽃을 선물 받은 후 대답이랍니다. 오빠한테 꽃을 선물 받나요? 오빠 꽃이 예쁘네요. 그 말은 고맙다 뜻이래요. 그냥 인사한 거라고. 알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사주기만 너는 받아 처먹기만 하고 한 번도 고맙단 말 안 들어. 고맙다 한 거예요. 예쁘네요. 맛있네요. 그게 고맙다 한 겁니다. 오빠 덕분에 잘 먹어서 이게 아니고 맛있네요. 잘 먹었다는 뜻이래요. 상황에 따라.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의제기를 받지 않으려면 상황을 명시적으로 보여줘야죠.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야? 하하 간접적이란 말 나오면 이거 무슨 기능이다? 지령적 기능이다.
다른 말로 가마적 기능이다. 다른 말로 명령적 기능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세 개를 실질적으로. 자, 근데 이것도 하나 아셔야 돼요. 우리 국어에 아는 척 하다란 말 아나요? 아는 척 하다란 말 들어봤나? 들어본 사람 들어보세요. 아는 척 하다. 그게 뭔 말이냐면요. 아는 척 하다고는 달라요. 아는 척 하는 거는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고요. 아는 척 하다는 뜻은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관심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면 너 이번에 합격했다며? 이건 뭐야? 관심 표현이죠. 이게 아는 척한 거예요. 이제 왔니? 아는 척한 거예요. 지금 어디 가냐? 물어본다는 거. 아는 척한 겁니다. 인사하는 거야. 친해지려고. 알겠죠? 너 이번에 너 머리 다쳤다며? 이것도 뭐야? 아는 척한 거예요. 이거 아는 척하는 것도 다 뭐야? 해당한다? 인사와 관련되니까 친교적 기능에 해당한다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맞춤법에 간혹 잘 나오는데요. 너네만 선배를 봤으면 아는 척 좀 해라. 는 틀린 말이죠. 아는 척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아는 척 좀 해라. 이렇게. 아는 척 하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4번 표출적 기능. 표출적 기능은 한마디로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한번 볼까요? 놀라거나 위험할 때 무의식적으로 나온 소리로 청자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표현의 기능과 구별된다. 감탄사가 대표적이다.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야. 그러니까 표현 의도가 있어 없어? 표현 의도가 없다는 게 중요하다. 자, 예를 보세요. 아이고 아파 애구머니 이겁니다. 아이고 아파 애구머니. 내 감정을 표현했다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적 기능은 내가 감정을 표현하잖아. 듣는 사람을 염두에 둔 거예요. 듣는 사람한테 전달한 거야. 전달한 거야. 이해돼요? 요것도 듣는 사람한테 명령하는 거야. 듣는 사람한테 친하자는 거야. 얘는 듣는 사람이 없는 게 더 좋아요. 없어도 되고요. 표현 의도가 없거든요. 그럼 시험 볼 때 표현 의도상 가장 다른 기능을 골라라 하면 표출적 기능이야. 표현 의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5번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 언어는 지식과 정보를 보존해. 근데 음성으로 어떻게 보존을 하겠냐. 글자로 보존을 해야지. 그러면 과거에는 문자 언어가 지식과 정보를 보존했거든. 근데 지금은 녹음 기능도 있죠. 그래서 음성으로도 지식을 보존하는 한번 읽어볼까요? 지식이나 정보를 보존하고 축적하는 기능으로 과거에는 문자로만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여 보존했으나 현대는 음성으로도 녹음기 보존이 가능. 알겠죠? 6번 관어적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이 관자가 빗장 관자인데 관계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어자는 언어끼리 관계를 맺었다. 자, 무슨 말인가 봅시다. 언어가 언어끼리 서로 관계를 맺는 기능이다. 새로운 어휘 습득, 외국 학습. 자, 무슨 말이냐면 언어가 언어끼리 관계를 맺었다는 뜻인데 동생이 형 춘부장이 뭐야? 그랬습니다. 춘부장이 뭐 고추장, 된장 이름이야? 라고 했습니다. 자, 춘부장이 뭐야? 그러면 춘부장은
뭐뭐를 말한다라는 단어로 충분장이라는 단어는 충분장이라는 단어를 빼고 뭐를 말한다라고 단어로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충분장이라는 단어는 충분장의 단어를 빼고 다른 말의 결합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장은 남의 아버지야. 이렇게. 충분장은 남의 아버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아버지란 뜻이구나. 아버지랑 비슷한 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거 못 알아보면 아버지랑 비슷한 말이야. 이렇게. 남한테 입힐 때 쓰는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어떤 단어는 어떤 단어와 관계를 맺어 항상 존재해. 그러니까 그 단어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 이거 무슨 뜻이야 했을 때 그 단어의 뜻을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어떤 단어든지 그 단어를 빼고 다른 단어의 묶음으로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서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 외국 학습 보세요. 충분장은 영어로 뭐라 한다? 충분장은 이탈리아어로 뭐라 한다? 충분장은 중국어, 일본어로 뭐라 한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있지. 그 단어가 다른 나라에도 있지. 그게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영어로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이 단어가 서양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다는 관계를 맺어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이 그 나라에 없어. 관계를 맺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배울 수가 없지. 우리가 쓰는 모든 단어가 다른 나라에 있을 거라는 관어적 기능 때문에 그 나라 어휘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말이에요. 밑에 볼까요? 영어의 파드는 우리말 아버지인 게 파드란 말과 아버지란 말 서로 관계를 맺어갖고 있어. 그러니까 파드란 말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보통 반대말 툭수야. 툭수란 말 뜻을 보통 반대말이야. 보통과 다른 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뭐 알겠죠? 7번 미학적 기능입니다. 미학적 기능을 다른 말로 미적 기능이라고도 하고 시적 기능이라고도 하는데요.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겁니다. 뜻풀이 한번 볼게요. 언어의 미감, 언어를 사용할 때 좀 더 듣기 좋고 아름답게 듣기 좋고 그냥 뭐야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해. 좀 더 듣기 좋게 표현하는 것이 뭐야? 미학적 기능이다. 밑에 보세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시거든, 시. 모든 시는 운율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적 기능이에요. 모든 시는. 그래서 시적 기능이라고 돼요. 미적 기능. 그냥 바둑이와 순위보다는 순위와 바둑이 잘 듣기 좋게 표현한다. 이 말을 바둑이와 순위라는 말과 순위와 바둑이란 말이 있거든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위에 것이 틀렸다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봐봐. 바둑이와 순위하고 순위와 바둑이 할 때 누가 더 부드러워? 밑에가 더 훨씬 부드럽지. 그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얘가 왜 자연스럽냐? 자, 띄어쓰기에 대해서 몇 도막이야? 2도막이죠. 음악으로 따지면 2마디야. 근데 얘는 음표가 4개 있고 2개 있어. 그러면 얘는 얘보다 2배 빨리 발음해야 돼. 근데 음표가 3개, 3개야. 그러면 이 발음 속도와 이 발음 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그런 게 아니고 들리기에도 얘는 속도가 똑같은 얘는 바둑이와 순위 할 때는 순위보다 바둑이가 2배로 빨라요. 실제로. 발음 속도가. 틀렸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래서 와 가로 이루어진 단어는 글자 수가 적은 것을 앞으로 빼려고 하는 뜻입니다. 선녀와 나무꾼, 나무꾼과 선녀가 아니고 토끼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와 토끼가 아니고. 근데 범과 토끼 이렇게 해요. 토끼와 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글자 수가 적은 것을 앞으로 빼면 발음 속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미학적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4번까지만. 1, 2, 3, 4번까지. 추가한다면 6번 관어적 기능 추가하시면 좋고요. 시험에 나온 게 주로 4번까지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주로 출제가 그랬다는 것이지 하기는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종합반 여기서 한 거 있잖아. 그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종합반 한번 들었는데요. 기출문제를 내가 문제를 사서 막 풀고 있거든요. 안 풀릴 게 많아요.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수업을 했는데 공부가 덜 돼 있거나, 알겠죠? 진짜 열심히 했어. 다 알아. 근데 너한테 안 배운 거 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문법에 깊게 들어가는 심화 수업이 따로 있어요. 그런 이제 고득점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 번씩 듣긴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문제 풀다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질문하실 때 내가 간혹 이 질문은 수업 시간에 해줄게요. 그런 질문이 많아.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설명을 덜 했거나 아니면 이 질문은 다른 학생도 모를 것 같다 하면 돌려보내고 수업 시간에 같이 할 때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 시간 같이 해줄게요 라고 돌려보내면 나를 싫어하고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수업 시간에 같이 한데 그 시간 다시 해요. 알겠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제 물어보러 오면 이거 수업 시간에 같이 해줄게요 돌려보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당신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모를 것 같네. 같이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질문도 그래요. 나만 모를 거가 아니고 남들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알겠죠? 뭘 알아야 복습을 하지. 집에 가서 이해를 해야. 그거 가능한 한 학원에서 복습하고 가세요. 버스 타고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알겠죠? 7쪽입니다. 4번 언어와인가. 혹시 여기까지 끊고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잘 없죠. 나중에 공부하다 질문하세요. 4번, 7쪽, 4번 언어와인가. 언어와 문화. 자, 여기는 쭉 읽으면 됩니다. 언어와 문화. 당연히 1번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겠지. 우리는 자본주의 문화야. 그러면 공산주의와 달리 자본주의와 관련된 언어가 발달했을 것이고, 과거에 농경 문화였어. 과거에. 그러면 농사 짓는 말과 발달했을 것이고, 과거에 신분제였어. 오늘 공경하는 문화가 있어. 그러면 존대어가 발달했을 것이고, 당연한 거 아닌가? 그죠? 이제 2번만 밑줄. 언어와 민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만 밑줄. 자, 불가분이라는 게 뭐예요? 불가하다고. 진짜는 나누는 게 불가하다. 나누는 게 불가하다. 그러면 언어와 민족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래. 자, 언어와 민족은 불가분이 아니래. 그럼 나눌 수 있다는 거야? 못 나온다는 거야? 나눌 수. 다 봐봐. 언어와 민족은 불가분이 아니라는 거야. 불가분은 나눌 수 없다잖아. 불가분인 게 아니야. 그럼 언어와 민족은 나눌 수 있다 없다? 그겁니다.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민족이죠. 우리 민족은 하나에만 쭉 사용해왔기 때문에 민족이 언어를 버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 겁니다. 민족 언어가 하나로 간 거죠. 근데 지금 국어를 배우는 게 언어. 전 세계 언어를 배우거든. 다른 민족은 그 민족어를 사용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 민족이 자기 민족어를 버리고 영어 같은 다른 나라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도 꽤 많고요. 이해돼? 좀 이해가 안 되지? 그런 나라 많아. 필리핀 같은 경우도 타갈로그 언어도 있지만 실제로 공용어는 영어를 많이 씁니다. 자기 민족어를 쓰기는 쓰는데. 이해돼요? 이해된가? 그런 식으로 자기 민족과 언어가 분리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알겠죠? 민족은 없는데 언어만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언어는 죽었는데 민족이 살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쭉 내려서 2번 언어와 사고입니다. 자, 언어와 사고에서 1번 언어 오이론적 관점 밑줄 한자 넘기면 사고 오이론적 관점 밑줄 이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언어 오이론과 사고 오이론 이 두 개를 나누는 두 언어를 나누는 전제는 언어와 사고는 서로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 언어와 사고는 서로 관계가 있다는 가정에 언어가 먼저냐 사고가 먼저냐 이 말이야. 언어와 사고가 생각이야. 자, 언어 이론은
언어가 누구보다? 사고보다 우선이다. 두 번째, 수학으로 따지면 이게 사고, 언어. 이게 언어 이론이야. 그럼 사고 이론은 뭐냐? 사고가 언어보다 우선이다. 수학 집합 그래프로 따지면 여기가 언어고 사고. 자,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다음 중 언어와 사고에 대한 학설이다. 관점에 달하는 것이요. 요거 마시면 돼요. 관점에 달하는 걸 찾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일단 뭐야? 언어와 사고 서로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야. 아예 언어와 사고는 관계가 없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럼 따로 가야 돼요. 있죠? 언어와 사고 관계가 있는데 언어가 사고보다 우선이야. 또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해. 얘는 누가 누구를 지배해? 사고가 언어를 지배한다. 자, 예를 들 테니까 언어이론인지 사고를 맞춰봅니다. 내 이름이 너무 여성적이야. 난 남자인데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강인한 이미지로 개명을 했어. 여성적인 이름에서 강인한 거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강인한 이름을 개명을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강한 남자로 봐줄 것 같아. 그래서 개명 신청을 한 겁니다. 언어이론이냐 사고이론이야. 어? 자, 이름이 있어. 이름을 바꿔. 이름을 바꾸면 사람들이 나를 대해주는 생각도 바뀔 거라는 겁니다. 이름이 언어죠. 자, 이름을 바뀌니까 사람들이 나를 생각을 바꾼다는 거야. 누가 누구를 바꾼다는 거야.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는 거지. 언어 이론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겁니다. 국민학교가 줄임말이죠. 황국식민학교잖아. 응? 근데 해방이 됐는데도 계속 일본의 황제한테 황국식민학교를 왜 만든? 총독부 없애버려 청사만 터뜨렸거든. 그러면서 황국식민학교, 국민학교를 바꾸자는 겁니다. 뭘로 바꿀까 하다가 공부를 여러 가지 있어. 하다가 초중등 하니까 초로 바꾸자 이렇게. 초등학교가 된 거죠.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바꾼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국민을 초등으로 바꾸면 황국식민이라는 의식 일제 잔재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뭐야? 언어가 사고를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뭔지 알겠죠? 또 하나 예를 듭니다. 무지개의 색깔이 몇 가지지? 7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봤어? 봤다고? 빨주노초 파남보를 봤다고? 무지개 보조개 있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다 보이죠? 구라쳤죠?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를 엄마한테 배웠어. 말을. 근데 한국에 있는 어느 무지개를 봐도 빨주노초 파남보로는 절대 안 보인대. 그래 보이냐? 안 보이거든. 그냥 여러 가지 색깔이거든. 근데 그날 얘기장에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봤다고 구라친 겁니다. 왜? 언어가 생각을 지배해버린 거야. 무지개 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배워놓으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봤다고 착각한 겁니다. 자, 신호등 무슨 불일 때 건너야 돼? 빨간 불 때 건너요. 건널 때 무슨 불 때 건너냐고. 파란불. 진짜 파란색이냐? 진짜 초록색이냐 그게? 자, 파란불이 하겠어. 파란불 때 건너는데 내가 볼 때 파란색 아니야. 근데 닥치고 사는 거지. 파란색 하는 거지. 왜? 단어가 생각을 지배해버릴 거예요. 이해돼요? 혹시 알겠죠? 그런 게 엄청 많아요. 단어를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안 보여도 외치지는 못해요. 내 생각은 아니라겠죠. 그만큼 언어가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요걸 예를 들게요.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 공무원 합격. 엄청 기쁘죠? 기쁨을 표현하라고 했어, 언어로. 기쁨을 표현하라고 했는데, 기쁨을 말로 표현해서, 기쁨을 말로 다 표현을 못해. 언어가 사고를 다 커버를 못해.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거는 사고 이론입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있죠. 셰익스피어가 어떤 말을 남겼냐면요. 로즈라는 말이 있죠. 장미. 장미가 아름답거든? 장미는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야. 장미, 로즈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이름을 붙이기 전부터 향기롭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름을 로즈가 아니라 다른 걸로 붙였다 하더라도 걔는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건 무슨 의료냐? 언어 글로충의 사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1점.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8점. 언어와 민족. 아까 언어와 민족은 불가분한 게 아니다. 그것만 하시면 되고요. 4번. 아무것도 아니고 5번만 빨간색 밑줄. 예전에 사회복지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시험 문제가 따로 안 되고 통합됐어요. 서울시 사회복지만 빼고. 자, 5번 음성언어 문자 하나 보시면요. 음성언어 밑에 뭐라 했어? 말로 표현하는 거. 문자는 뭐야? 글로 표현하는 거. 어렵지 않죠? 두 번 좋아봐. 음성언어는 시간, 공간, 지하기 심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음성이야. 이 시간, 이 장소 아니면, 이 시간, 이 공간 아니면 내 말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글씨로 써놓잖아. 이 시간이 아니어도 지우지만 않으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칠판을 떼다가 딴 데 가져갈 수도 있어요. 시간과 장소가 덜 제약을 받는다고. 그건 알겠죠? 그 다음, 음성언어. 손짓 표현도 부수는 표현 사용해. 손짓 표정을 막 사용해. 문자는 그런 게 없어. 세 번째, 수정이 불가능해, 음성은. 문자는 막 고칠 수가 있어. 고칠 수가 있으니까, 밑에 보세요. 복잡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 문자는. 그 다음, 습득하는 데 보면, 음성언어는 아무리 공부 못해도 한국말은 다 습득을 해. 그러나 문자는요, 아무리 똑똑해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글자를 습득할 수가 없다.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알겠죠?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네요. 좀 쉬었다가 언어에 가려고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